네, IT 기업들이 신제품들을 속속들이 출시를 하면서 그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도 간밤에 마이크론의 주가는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인텔의 주가는 또 상승세를 보여줬고 모바일에서의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퀄컴의 주가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네. 앞으로 어떻게 좀 시장이 전개될지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동안 FMC 그리고 중국 경제 여기에 대해서 워낙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또 유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른 주제를 조금 찾아보다가 오늘 그 퀄컴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 초반이죠. 1월 달에 굉장히 강력한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는 반도체 주가 중에서 마이크론과 더불어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최근 퀄컴의 흐름이거든요. 과연 왜 그런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 퀄컴의 최근 주가가 계속 하향하는 모습입니다. 주가의 반등과 상관없이 오늘 지수만큼도 못 올랐고요. 지수가 또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전혀 오르지 못하고 전저점 부근에서만 맴돌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것은 이 AP 시장, 모바일 쪽에 강자였던 퀄컴에 대항하는 인텔의 모바일 시장 진출, 거기에다가 기린이라고 하는 회사의 진출, 또 삼성도 이번에 갤럭시 S6, 갤럭시 노트 5까지는 자사의 모델인 엑시노스만 탑재를 하는 양상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흐름이 퀄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가 경쟁사들이 진출하고 있고 마지막 신제품이었던 스냅드래곤 810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혹평을 받았죠. 그래서 화룡이라는 그 별명을 달았습니다. 발열이 너무 심해서 마치 이제 불을 뿜는 용과 같다고 해서 이제 화룡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일 정도로 오명이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판매량 자체가 별로 좋지가 못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스냅드래곤 82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제 기사 내용대로라면 굉장히 기대를 가질 만한 신규 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여기 적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래픽 성능이 기존의 810 대비해서 꽤 높은 성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발열도 지금 그 구조 자체,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 구조 자체를 크라이오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독자적인 아키텍처로 다시 바꾸면서 잡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성능도 한 30% 정도 개량이 되었고 충전은 30분만 충전하면 80%까지 충전될 수 있는 그 배터리 차지 기술 3.0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좀 강력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존 최고의 칩이라고 할 수 있는 엑시노스 7420 그리고 스냅드래곤 810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820의 전반적인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물론 종합 성능을 비교해보면 아직도 엑시노스가 위에 있지만 그래픽 성능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성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기존의 이제 칩들을 좀 뛰어넘는 그런 성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아드레노 530이 이제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GPU거든요. 그래픽을 담당하는 칩인데 이 그래픽을 담당하는 칩도 실제로 전력 효율성도 40%를 높이고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갤럭시 S6, 갤럭시 노트 5만 하더라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좋다라는 평가가 주류인데요. 이거보다 더 개선된 칩이 나오게 될 경우 삼성전자도 갤럭시 S7에서 이것을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발열, 충전 속도, 그래픽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죠. 벤치마크의 종합 점수는 분명히 갤럭시, 그 삼성의 엑시노스가 더 위에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성능을 고려해보면 특히 그래픽 성능을 고려해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래픽 쪽에서 뒤지고 있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 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향후 이제 퀄컴의 라인업이 이 최상위 제품에는 스냅드래곤 820, 그다음에 중급 제품에는 620, 그다음에 초기 단계 제품, 싼 제품에는 415라든지 212 이런 것들이 들어갈 이제 신제품 라인업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기술주는 뭘 사야 되느냐? 저는 퀄컴을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ARM홀딩스 같은 종목군들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매도 관점으로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ARM 기술을 이용하되
자사의 이제 독자 기반 아키텍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특허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만큼 돌아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퀄컴보다는 좋은데 이것도 일종의 롱숏 전략 쪽에서는 숏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1 테그라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칩의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을 채택하는 회사도 없다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은 퀄컴 그리고 TSMC인데 TSMC는 왜 주목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번에 820 같은 경우가 10다나노 공정을 적용한 거거든요. 근데 10다나노 공정을 지금 적용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TSMC 정도인데 TSMC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애플로의 칩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을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보면 기술주들 중에서, 해외 기술주들 중에서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반도체 기업은 아무래도 PC 기반의 인텔보다는 퀄컴의 신제품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와 관련돼서 또 역으로 애플 쪽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TSMC 같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IT 시장에서 스펙의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끼리 물리고 물리는 현상이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수 접근해볼 만한 기업으로는 퀄컴과 그리고 TSMC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IT 대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빈메모리는 조금 위축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갤럭시 시리즈에 전부 엑시노스를 탑재하면서 빈메모리 쪽이 상당히 좋아졌죠. 시스템 LSI 쪽이 좋아졌는데 이번에 만약에 내년에 1월, 2월쯤에 나올 갤럭시의 새 모델이 이 퀄컴의 칩을 다시 장착하게 되면 실제로 빈메모리 쪽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반대로 삼성은 또 뭐냐? 파운드리 쪽에서 늘겠죠. 왜냐하면 10다나노 공정, 그 10다나노 공정을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삼성인데 삼성이 퀄컴에 제공하는 칩, 그다음에 애플에 제공하는 칩의 상당 부분 빈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결국은 뭐 이 퀄컴이 잘 되더라도 중립적이다. 한쪽에서 줄어들면 다른 한쪽은 늘어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갤럭시 S7이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된 능력을 보여준다면 휴대폰 자체도 잘 팔리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기 매수 유효하고요. SK하이닉스는 제가 한 3달 전부터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매도 유지입니다. 내려가고 있는 반도체 가격을 반등시킬 만한 요소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죠. 다만 실적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실적이 과연 그렇게까지 나빠질까라는 시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의 진정한 상승 추세의 전환은 아마 3분기 실적을 확인했을 때가 아닌가.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어도 이만큼 좋은 실적이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시각이 나왔을 때 아마 재매수를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의 시점을 뒤로 늦추거나 아주 장기적인 시각의 접근, IoT 제품의 확대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LG전자는 아직도 답이 없는데요. 일단 뭐 주가는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신제품에 대한 기대도 낮고 TV 흑자 전환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흑자 전환하고 나서 이익이 크게 확대돼야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LG전자는 여전히 매도입니다. 다만 LG전자도 지난 LG G스크린을 기점으로 해서 자체 개발 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게 최고 하이엔드 제품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로우엔드 제품에서 스스로 AP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탑재해서 만약에 이제 실제로 폰을 만들어냈을 때 좀 더 좋은 이익 규모를 보인다면 아마 중저가 폰에서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휴대폰 쪽에서의 추가 모멘텀은 자체 칩 개발을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개발명은 초기엔 오딘이었는데 향후 또 어떤 개발명으로 나오게 될지도 뉴스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자동차 기업들에게도 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유럽에서 8월에 자동차 판매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간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주가 동향부터 짚어주시죠. 네, 글로벌 자동차들의 전반적인 동향을 보시면 뭐 현대차랑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차 조정 많이 받았다. 현대기아차만 조정받은 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들이 모두 같이 박살난 거죠. 그래서 자동차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밀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글로벌 자동차가 반등한다면 현대기아차도 마치 같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포드 자동차도 뭐 소폭의 반등을 보이면서 주가의 저점을 서서히 잡아 나가는 모습이고요. 제너럴 모터스 마찬가지고요. 도요다는 아직 확실하게 저점을 잡았다.
있다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혼다라든지 다른 일본 자동차들은 좀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뚜렷한 반등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바닥을 좀 잡은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글로벌 자동차들의 어느 정도의 하락 추세 둔화 그리고 반등의 시작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은 분명히 국내 자동차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최근에 글로벌 시장의 자동차 기업들의 반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차, 최근 15만 원대 안착하면서 안정적인 견조한 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뭐 주가의 흐름은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싸다라는 이유에서 오르는 것도 한계를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환율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선진국에서 잘 팔릴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 원화 같은 경우가 루블이라든지 헤알과 같은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머징 마켓 통화 대비해서는 또 굉장히 빠르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의 하락분과 선진국에서의 회복 이 두 가지가 상충되면서 실제로 이익은 얼마나 좋아질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 이익 컨센서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을 보면서 현대차의 주가 투자 의견을 다시 매수로 강력하게 돌리고 투자 의견 상향 그리고 목표가 상향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확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쪽의 충격이라든지 신모델이 나와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는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뭐 현대차에 대해서는 보수적 의견입니다. 반등식 매도 정도의 의견이고요. 정말 길게 보시지 않는다면 자동차보다는 다른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가 좀 더 확인해보고 가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은 물론이고요. 자동차 기업,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이익 컨센서스를 맞출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도 참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이슈들을 통한 국내 종목들을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출발할지 기대가 되는데 미리 전략을 짜보도록 하죠. 오늘 장 선 전략 함께 하시죠.